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PC 메모리카드에 사용된 메모리 IC를 중심으로 세대별 구조와 구성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같은 기준을 노트북이라는 환경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노트북 메모리카드는 PC 메모리카드와 같은 DDR 규격을 사용하지만 설계 조건과 차용 환경은 처음부터 다르게 설정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차이가 메모리 IC 내부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트북은 처음부터 제한된 공간 안에서 모든 부품이 작동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카드 역시 이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판의 크기, IC의 배치 밀도, 발열 처리 방식, 전력 소비량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메모리 IC 하나의 설계 선택이 전체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메모리 IC는 성능 이전의 안정성과 효율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 진화해왔습니다. 노트북 메모리 IC는 같은 세대의 PC 메모리 IC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르게 구조가 정리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트북은 공간 여유가 없고 열을 외부로 빼내는 데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불필요한 금속 구조, 과도한 배선, 중복 설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트북 메모리 IC는 항상 필요한 것만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가 다듬어져 왔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외형만 보면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실장된 메모리 IC는 세대와 환경에 따라 구조적 선택이 다릅니다. 도시광산의 관점에서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부품을 해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 메모리 카드에서 메모리 IC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노트북 메모리 카드에 실장된 메모리 IC는 기판에 숄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분리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IC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판과 IC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열을 이용해 숄더를 안정적으로 녹이고 IC에 물리적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과도한 열은 IC 내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와 거리, 작업 속도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기로 측정한 모든 분석 결과는 메모리 IC 내부에 어떤 금속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측정된 수치는 정밀 화학 분석이나 회수량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구성 금속의 존재와 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트북용 DDR1 메모리 IC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기술적 출발점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당신 노트북은 이동성을 갖춘 장비라기보다는 공간을 절약한 데스크톱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효율보다는 안정적인 동작과 기본 성능 확보가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DDR1 노트북 메모리 IC는 검증된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DDR1 노트북 메모리 IC에서는 철과 니켈 계열 성분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패키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 선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석, 안티모는 당시 솔더 및 접합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구성 요소들과 일관된 흐름을 보입니다. 금 성분 역시 측정 범위 내에서 확인되며 이 시기에 메모리 IC가 전통적인 본딩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DDR1 노트북 메모리 IC는 노트북 메모리 설계의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효율보다 안정성이, 최소화보다 검증이 우선되던 시기의 결과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세대에서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정리되는지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DDR2 노트북 메모리 IC는 명확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이 시점부터 노트북은 본격적으로 휴대용 기기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무게, 두께, 발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제품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리 성분의 증가입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뛰어나 본딩과 배선 구조에 유리한 금속입니다. DDR2 노트북 메모리 IC에서는 이 구리 기반 구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DDR1에서 비교적 뚜렷했던 철, 니켈 계열 성분은 확연하게 비중이 줄어듭니다. 은과 주석 성분은 동일하게 확인되지만 이 성분들 또한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 성분은 측정 범위 내에서 확인되며 이 시기까지는 본딩 구조에서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DDR1과 비교하면 그 비중과 사용 범위는 점차 조정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DDR2 노트북 메모리 IC는 초기 구조에서 효율 중심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전통적인 설계 요소가 남아있지만 미래 세대를 향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이 세대를 이해하면 이후 DDR3와 DDR4에서 왜 구조가 급격히 정리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R3 노트북 메모리 IC는 노트북 메모리 설계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정착된 세대입니다. 이 시점에 노트북은 얇아지고 가벼워졌으며 배터리 사용 시간과 발열 관리가 제품의 기본 경쟁력이 됩니다. 메모리 IC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한 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구리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구리는 본딩과 내부 배선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전기적 효율과 가공성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입니다. 주석 계열 성분은 접합 구조와 솔더 영역에서 안정적인 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 성분은 측정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만 구조 전반을 구성하는 요소라기보다는 특정 기능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되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DDR3 노트북 메모리 IC는 고집적 설계가 기본값이 된 세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여유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모든 설계 선택을 효율 중심으로 맞춘 결과입니다. DDR4 노트북 메모리 IC는 이미 고집적, 고효율 설계가 정착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이 세대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방향 제시라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었는가에 가깝습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구리와 주석이 구성의 중심을 이루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금 성분은 측정 결과상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DDR4 노트북 메모리 IC에서 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영역으로 정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DDR4 노트북 메모리 IC는 완성된 구조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설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트북 메모리 IC의 흐름은 DDR1부터 DDR4까지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트북이라는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건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공간은 점점 더 제한되고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에 대한 기준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메모리 IC는 이 조건에 맞춰 조금씩 구조를 정리해왔고, 그 결과 지금의 형태에 도달했습니다. 세대별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노트북용 DDR1 메모리 IC는 검증된 구조를 노트북 환경에 맞게 압축한 형태였습니다.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선되던 시기의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 구조였습니다. DDR2 세대에 들어서면서 설계의 방향은 점차 효율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은과 금의 사용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부 배선과 본딩 구조는 보다 효율적인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DDR3 세대에서는 이 변화가 사실상 기본값이 됩니다. 고집적 설계, 저전력 동작, 열 관리까지 모든 조건이 메모리 IC 설계의 전제가 됩니다. DDR4 세대에 이르면 구조는 이미 충분히 정리된 상태에서 안정성과 표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노트북 메모리 IC의 변화는 성능 경쟁의 기록이라기보다 환경에 적응해온 설계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공간이 제한되면 구조는 정리되고, 전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효율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금속은 중심 역할을 맡게 되고, 어떤 금속은 역할이 축소되거나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이 흐름은 노트북 메모리 IC뿐 아니라 모바일, 저전력 반도체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세대별 메모리 IC가 어떤 구조적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각 세대의 결과는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도출된 것이며,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각 세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트북 메모리 IC는 항상 최소한의 구조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을 향해 움직여왔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세대별 분석 결과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도시광산의 관점에서 노트북 메모리 IC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부품 하나를 단독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메모리 IC라도 제작된 시기, 적용된 기술, 사용 환경에 따라 구조와 구성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부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도시광산에서의 해석은 항상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광산의 시선으로 부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결과보다 그 과정과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노트북 메모리 IC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